KF-21 양산기체의 조립 착수는 개발 단계에서 실제 전력화 준비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공정 흐름 자체로 보여주는 변화입니다. 이 조립 단계는 단순히 여러 부품을 한 곳에 모아 결합하는 작업이 아니라 부품 가공과 동체별 제조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기체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도록 맞춰지는 과정입니다. 각 요소는 개별 시험을 통과한 상태이지만 통합 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전체 조화를 기준으로 세밀한 조정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이 전투기 완성도의 핵심을 형성합니다. 전투기 조립 단계는 기술적 난이도와 관리 복잡도가 동시에 최고 수준에 이르는 시점입니다. 기체 구조물의 강성과 하중 분산 특성, 비행 제어 장치의 반응 지연 여부, 항공전자 장비 간 데이터 흐름의 안정성, 추진 계통과 기체의 진동 특성이 하나의 조건 안에서 맞물려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기준에서 벗어나면 시험 일정은 물론 이후 제작 흐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개별 기술력과 함께 전체 흐름을 통제하는 능력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KF-21이 2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은 개별 기술이 시험용 기체나 제한적 운용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반복 제작과 장기간 운용을 전제로 한 상태로 정리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조립 착수는 설계 수정과 단일 시험 중심의 국면이 점차 줄어들고 일정 관리와 품질 일관성이 중심이 되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기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여러 기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자리 잡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방산 공급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수백 개에 달하는 국내 업체들이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단순 납품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제작 과정에 직접 연결된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체 구조물 제작, 기계 개통 부품 가공, 전장 장비 조립과 시험이 하나의 흐름 안에서 이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업체 간 협업 경험과 공정 이해도도 함께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국산 화율이라는 수치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범위가 넓습니다. 국내에서 제작된 구성 요소가 많아질수록 일정 관리와 품질 조정 권한이 국내에 남게 되며 이는 전력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응하는 속도와 유연성으로 이어집니다. 조립 단계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조정 사항이 즉각적으로 제작 공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은 실제 전력 운용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 사례를 보면 통합 과정에서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일정이 크게 흔들린 경우도 존재합니다. 개별 장비의 성능은 기준을 충족했지만 서로 다른 국가와 기업이 제작한 구성 요소 간 연동이 원활하지 않아 시험이 지연되거나 수정 작업이 장기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정 부품의 공급 차질이 전체 제작 흐름을 멈추게 만든 경우도 있었고 이로 인해 도입국 공군은 계획보다 훨씬 오랜 기간 기존 기체를 운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KF-21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조립 단계 이전부터 구성 요소 간 연동과 제작 흐름을 반복적으로 점검해 왔습니다. 국내 업체 중심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하며 수정 사항이 이후 제작 기체에 반영되는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업체는 단순한 제작 주체를 넘어 공정 안정성과 품질 유지를 함께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립 단계가 진행되면서 기체 하나하나의 완성도가 관리 대상이 되고 동시에 동일한 기준을 유지한 반복 제작이 가능하도록 공정 정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경험은 다음 기체 제작에 그대로 반영되며 이러한 흐름이 누적되면서 조립 공정 자체의 안정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KF-21은 개별 기술 검증을 넘어서 실제 전력 운용을 전제로 한 제작 단계의 세부 조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KF-21 양산 기체의 조립 단계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은 지상 시험과 비행 시험입니다. 이 단계는 완성된 전투기가 실제 운용 환경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안정적으로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구성됩니다. 단순히 비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반복 출격과 장기간 운용을 전제로 한 내구성, 정비 접근성, 장비 간 연동 상태까지 함께 점검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험 과정은 제작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세부 요소들이 드러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기체 하중 변화에 따른 비행 특성, 항공전자 장비 간 데이터 전달 지연 여부,
조종사 입력과 기체 반응 사이의 미세한 차이까지 모두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사항은 이후 제작 기체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제작 공정과 연결돼 있으며 이러한 연결 구조가 유지된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으로 작용합니다. KF-21이 갖는 강점은 제작과 시험, 이후 운용 준비 단계가 하나의 흐름 안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 제작된 구성 요소와 장비는 시험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비교적 빠르게 원인을 파악하고 조정이 가능합니다. 수정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제작 주체와 시험 주체 간 소통이 단순한 구조로 유지되기 때문에 대응 속도와 일관성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 사례를 보면 시험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이후 조정이 길어지며 일정 전체가 흔들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핵심 장비가 외부에 묶여 있어 접근 권한이 제한되거나 수정 승인 절차가 복잡해 시험이 중단된 상태로 장기간 유지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수년 늦게 전력화가 이뤄졌고 도입국은 노후 기체를 예상보다 훨씬 오래 운용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KF-21의 시험과 전력화 준비 과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제작 단계에서부터 시험과 운용을 염두에 둔 공정이 구성돼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수정과 반영이 하나의 흐름 안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 관리 측면뿐 아니라 실제 전력 운용 과정에서의 안정성 확보와도 직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방산 산업 전반이 함께 축적하고 있는 경험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와 조정 사례는 특정 기업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협력 구조 전반에 공유됩니다. 이를 통해 장비 제작 기준과 공정 이해도가 전체적으로 높아지며 이는 향후 다른 항공 장비나 무인 전력 개발에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해외 일부 전투기 사업은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능 조정과 개량이 필요해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반복적으로 투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초기 시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운용 단계에서 드러나면서 후속 개량 일정이 길어지고 전력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전투기 성능 자체보다 사업 구조와 준비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KF-21은 시험과 전력화 준비를 병행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복 시험을 통해 기준을 정리하고 동일한 기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작과 시험이 이어지도록 공정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제작 안정성과 운용 신뢰도가 함께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간 전력 운용을 전제로 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양산과 시험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내 방산 공급망 전체가 실제 전력 운용을 전제로 한 기준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규격에 맞춰 제작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운용 환경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이해하고 반영하는 경험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방산 산업 생태계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며 개별 사업을 넘어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KF-21은 조립과 시험, 전력화 준비가 분리된 단계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확인되는 사항이 다음 단계에 즉시 반영되며 이 축적 과정이 반복되면서 전투기 완성도와 제작 안정성이 동시에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방위사업청과 KF-21 추가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생산 물량 확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1차로 계약된 20대에 이어 다시 20대가 추가되면서 총 40대 규모의 양산이 확정되었고 이 물량은 2026년부터 공군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 일정 자체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KF-21은 시험과 검증 단계에 머무는 개발 사업이 아니라 실제 전력 운용을 전제로 한 전투기로서 공군의 핵심 전력 구조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산 계약이 반복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신뢰 차원을 넘어 성능과 일정, 비용 관리 전반에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함께 작용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추가 양산 계약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량보다 속도입니다. 개발이 끝난 이후 오랜 공백을 거쳐 천천히 생산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양산 경험을 축적한 상태에서 곧바로 물량을 늘리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조립 공정, 품질 관리, 시험 비행, 인도 절차 전반이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는 뜻이며 국내 항공방산 분야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국가들 중 상당수는 양산 단계에서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초기 도입 물량이 축소되거나 추가 계약이 장기간 미뤄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KF-21은 비교적 짧은 간격으로 추가 양산이 결정되며 공군 전력화 일정이 구체적인 연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공군의 전력 운용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KF-21은 기존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공중 작전의 중심을 담당하는 기체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양산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조종사 훈련, 정비 인력 운용, 부품 수급 체계까지 포함한 전체 전력 운용 구상이 이미 현실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단발성 도입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용을 전제로 한 전투기라는 점에서 공군 내부에서도 장기적인 전력 설계의 기준점으로 KF-21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체가 들어온다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 공군의 전투기 운용 철학 자체가 한 단계 정리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추가 계약은 국내 방산 생태계 전반에 안정적인 호흡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항공기 한 대가 조립되기까지는 기체 구조물, 항공 전자장비, 엔진 관련 부품, 무장 연동 장치 등 수많은 분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양산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협력 구조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일정 기간 지속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중소, 중견 업체들에게도 예측 가능한 생산 계획을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KF-21 사업을 통해 항공기 부품 생산 경험을 축적한 업체들은 단순 하청을 넘어 자체 기술을 고도화할 기회를 얻고 있고 이러한 경험은 향후 다른 항공방산 사업으로도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추가 양산 계약은 전투기 한 기종의 성공을 넘어 국내 항공산업 전반의 체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이 흐름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신형 전투기 개발 이후 양산 단계에서 기술적 문제나 비용 부담이 불거지며 도입 계획이 축소되거나 심지어 일정이 수년 단위로 밀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군은 노후 기체를 예상보다 오래 운용해야 했고 정비 비용과 작전 공백이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반면 KF-21은 개발과 동시에 양산과 전력화 일정이 비교적 명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으며 추가 물량 계약이 이어지면서 공군의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사업 관리 능력,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 구조가 함께 작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KF-21의 긍정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부분 중 하나는 단계적 성능 향상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요소를 한 번에 완성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 성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뒤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접근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양산 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제 운용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다시 기체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 양산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이 전략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미 확보된 생산 경험 위에 다음 물량을 쌓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품질과 효율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KF-21 추가 양산 계약이 갖는 또 하나의 핵심적인 의미는 이 사업이 더 이상 단일 기종 개발에 그치는 성격이 아니라 국가 방위 전략 안에서 반복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전투기 확보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투기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는 첫 양산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 물량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은 여러 해외 사례에서도 확인됩니다. 첫 계약은 정치적 판단이나 상징적 의미가 크게 작용할 수 있지만 추가 계약은 훨씬 냉정하고 현실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능 달성 여부, 개발과 시험 일정의 준수, 비용 관리 능력, 향후 개량 여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된 이후에야 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KF-21의 추가 양산은 이미 여러 차례의 내부 평가와 검증 절차를 통과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결과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특히 이번 계약은 공군의 중장기 전력 구성 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KF-21은 노후 기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보조 전력의 성격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공군 전투기 전력의 중심축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추가 양산 물량이 확정되면서 조종사 양성 체계와 정비 인력 운용 계획 역시 단기 대응이 아닌 장기 운용을 전제로 보다 안정적인 틀 안에서 설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투기 한 대를 개별적으로 들여오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기종을 오랜 기간 운용하면서 전술과 운용 개념, 정비 노하우를 함께 축적해 나가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시뿐 아니라 평시 훈련과 대비 태세 측면에서도 공군의 작전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KF-21이 보여주는 또 다른 강점은 국내에서 통제 가능한 장비 구성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전투기 도입 사례를 살펴보면 핵심 장비나 무장 연동 체계가 외국에 종속되어 있어 개량이나 운용 과정에서 제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정 국가의 승인 없이는 장비 업그레이드가 지연되거나 실제 작전 환경에 맞춘 조정이 쉽지 않은 사례도 현실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반면 KF-21은 국내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중이 높아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구사항을 비교적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추가 양산은 이러한 장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전제로 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의 부정적인 사례는 이 지점에서 더욱 분명하게 대비됩니다. 일부 국가들은 야심차게 도입한 신형 전투기가 양산 단계에서 반복적인 결함 수정에 들어가면서 실전 배치 시점이 계속 늦어졌고 그 사이 공군 전력 공백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도입 비용이 초기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추가 물량 확보를 포기하거나 계획했던 도입 대수를 줄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체 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훈련과 작전 운용 모두에서 제약이 발생하고 전력 완성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KF-21은 현재까지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추가 물량 계약을 통해 전력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관점에서도 이 대목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속성입니다. 방산 산업은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간에 걸친 생산 경험과 품질 관리 능력 축적이 훨씬 중요합니다. KF-21 추가 양산은 조립 라인과 시험 인프라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는 곧 공정 안정화와 품질 관리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면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점차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축적 과정은 단기간에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술 격차와 생산 경쟁력의 차이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추가 양산 계약은 바로 이 축적의 시간을 국내 산업 전반에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KF-21과 관련된 긍정적인 사례 중 하나는 공군과 제작사 그리고 관련 업체 간의 소통 구조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운용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요구사항이 생산 과정에 반영되고 그 결과가 다시 시험과 평가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해외 전투기 도입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외국 기체의 경우 제작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개량 일정이 조정되거나 소규모 운용국의 요구가 뒤로 밀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KF-21은 국내에서 운용되는 기체인 만큼 공군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고 추가 양산은 이러한 구조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전기 추진, 터보팬, 제트 엔진 등 다양한 분야를 단계적으로 경험하며 빠르게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한때는 면허 생산 중심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 조립을 넘어 독자 설계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지금은 차세대 램제트 기술까지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과가 바로 국산 스텔스 무인기에 적용될 세미 램제트 기반 엔진입니다. 이미 핵심 기술 검증과 주요 시험 절차가 상당 부분 완료됐으며 블레이드 구조를 최적화해 압축비를 높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 수준은 F-16에 탑재되는 F-100 계열 엔진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또한 엔진 수명도 1000시간 이상 확보해 실전 운용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가 장기간 이어온 연구 개발을 통해
추진 중인 적 방공망 완전 무력화를 목표로 하는 극초음속 현무 미사일과 이를 위한 전용 램제트 엔진 개발 프로젝트는 현재 상당한 진척을 이룬 상태입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이 협력해 기술을 공유하며 개발 중인 한국판 항공모함 킬러 극초음속 현무 미사일은 시험 발사 단계를 넘어 곧 배치 단계에 돌입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 야혼트 미사일의 성능을 참고해 개발된 한국형 극초음속 현무 미사일의 목표 성능은 사거리 2000km 이상, 최대 속도 마하9 이상으로 분류되는 차세대 3세대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강력한 성능 대비 전장은 약 14m, 발사 중량은 약 20톤으로 설계되어 경량화에도 성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탄두는 800kg에서 1500kg까지 탑재할 수 있으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신 스트랩다운 항법 장치가 적용되어 초정밀 유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서해 동해 등에서 중국 해군 항공모함을 탐지 후 단시간 내에 명중시키는 대함 미사일로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언급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의 단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아니라 현무 6 시리즈로 추정되며 탄도 미사일 형식을 기반으로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의 탄두는 순간 속도 마하 15 이상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중국과 북한이 보유한 방공망 체계로는 실질적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또한 미사일 동체에 내장된 위성 항법 장치가 비행 중 자동으로 웨이포인트를 최적화하며 목표 도달 시까지 아군 함정 및 지상 기지를 완벽하게 회피하도록 설계된 최신 항법 구조가 적용돼 전투 생존성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은 외형부터 기존의 미사일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특히 노즈콘과 날개 구조에 적용된 세미 스텔스 설계 덕분에 레이더 반사 면적이 크게 감소해 적 방공 시스템이 탐지하거나 요격 미사일을 유도하는 과정이 한층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다중 데이터 링크 기능이 더해지면서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하는 복합포화 공격 전술도 가능해졌고, 이는 적 함대의 대응 시간을 사실상 없애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탄두 설계 역시 생존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요격탄의 파편이나 근접 신관 폭발에도 쉽게 손상되지 않는 둔감화 장약을 적용해 목표 지역까지 살아남아 도달할 확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목표물에 도착하면 외부에서 터지는 방식이 아니라 함체를 관통한 뒤 내부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돼 파괴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이 때문에 단순 지상 목표뿐 아니라 중국 해군이 보유한 대형 구축함이나 항공모함도 단발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준의 파괴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방공망을 회피하는 기동 능력도 현무 미사일의 핵심 장점입니다. 램제트 엔진에 안정적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측면 흡입구 디자인 덕분에 기존 세대에 대한 미사일처럼 단순한 좌우 회피 기동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 대각선 등 다방향 기동을 능숙하게 수행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해수면을 스치듯 비행하는 시스키밍이나 고도 상승 후 급강하하는 팝업 기동 등 차세대 회피 패턴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 적 방공체계의 교전 회로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의 비약적인 성능 향상은 추진 체계에서도 비롯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고체 로켓 부스터와 램제트를 결합한 복합 추진 방식은 초기 가속과 지속 순항 성능을 동시에 확보해 기존 고체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고고도에서 약 0km를 비행할 수 있으며 적어도 순항 시에도 실제 운용 사거리는 이보다 500km 이상 더 길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해외 체계를 기반으로 대함 미사일 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엑조세나 하풍 같은 외국산 무기를 운용하면서도 이를 대신할 국산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장거리 고성능 미사일 연구를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발전의 결과가 바로 한국 최초의 실질적 대함 미사일인 해룡입니다. 해룡은 향후 극초음속 기술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지만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 특성상 해무가 짙은 환경에서는 명중률이 떨어지는 제약도 존재했습니다.